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주간 모의고사 10월 1회 어떤 문항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법치행정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하셔야 할 문장이죠. 바로 행기법에 규정된 법치행정 조문 가지고 온 거고요. 두 가지를 담고 있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지 말아라. 법률 우위를 정해놓고 있고,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기타 중요한 거는 법률에 근거해라. 네, 법률 유보를 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행기법 조문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2번이 정답이네요. 19년도 국가직 구급시험에 나왔던 선지죠.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은 이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 있는 것만 갖고는 규정이 없는 이상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더라. 어떤 사례였나요? 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란 법에서는 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은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땠던 사례죠?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인 음주운전은 있었는데 그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였던 거죠. 음주운전으로 인해 개인 택시기사가 사망해버린 탓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실효됐던 사례죠. 그럼 취소와 실효는 같나요? 전혀 다르나요? 전혀 다른 거죠. 따라서 실효된 것만 가지고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 면허를 취소한 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하다라고 본 사례가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3번 네, 어느 거를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될지와 관련된 중요사항 유보설에 관한 판례들이죠. 3번, 4번 결론적으로 똑같은 내용이고 무엇과 관련될수록 중요하다? 기본권과 관련될수록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권과 관련될수록 국회가 직접 법률로 규율해야 될 필요성 커지고 똑같은 말 법률 원칙은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은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 각각 본질사항 유보서를 말해주고 있는 일반론적인 판례였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부관 옳은 거를 찾아볼게요. 자, 부담에 제소기간이 지나서 불가증력이 생겼다. 우리 판례는 부담이 있고 부담의 이행행위인 사법행위가 있을 때 얘네들 세트 메뉴, 안 세트 메뉴. 안 세트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따로 노는 애들이다. 따라서 부담에 불가증력이 생기면은 더 이상 부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은 못 걸게 됐지만 사법행위,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다툴 수 있죠. 따로 노는 거니까 틀렸고요. 다음 니은 부관을 처분시가 아니라 사후에 붙이거나 변경하는 이런 부관의 사후 부관은 네 글자 앞 글자 기억하셔야 되죠. 언제 허용된다? 법유동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유보됐거나 동의했거나 플러스 모두 허용된다. 사정 변경도 허용되는 거죠. 니은 X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디귿 행기법 조문이죠. 이번에도 처분에 재량이 없더라 기속행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부관을 붙이지 못하지만 법에 근거 있으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긍정문으로 우리 행기법이 조문을 만들어놨죠. 리을도 맞아야 할 것 같네요.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기부 체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 수익 허가에서 허가 기간 도로 조명 허가에서의 허가 기간 이 어떤 사용 수익 허가에서의 기간 모두 다 주된 처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걸로 보죠. 따라서 기간이 위법하면은 전체 주된 처분 전체가 다 날아가더라. 동그라미 확인한 대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특허와 인가 처분의 종류와 관련된 판례들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옳지 않은 건지 찾아볼게요. 자,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로 써 있지만 무엇으로 읽어야 된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허로 읽어야 되죠. 이 특허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결의는 특허 처분을 위한 단순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의에 대해서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거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허용되지 않고
항고소송으로 특허 처분인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퉈야 하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맞는 애들 주류 판매업 면허 뭐 대단한 면허가 아니죠. 그냥 음식점 장사랑 똑같은 거예요. 술 파는 면허. 예, 강학상 허가입니다. 허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 기속행위. 법에서 정한 어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거고요. 다음 3번. 뭐 길게 써 있지만 저 지우개도 좀 가져오도록 할까요? 길게 써 있지만 3번 선지는 첫 번째 문장의 두 글자만 보시면 되죠. 운송사업 면허. 우리 판례는 전부 다 뭘로 보나요? 특허죠. 어떤 노선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 인정해 주는 거니까. 따라서 관련된 기준 정하는 거 전부 다 재량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다음 토지 거래 허가는 허가 특허 인가 중에 무엇이다? 인가의 대표적인 이그젠플이죠. 그래서 보충하는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다. 네, 동그라미였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정보공개법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자, 불기소 처분 기록 중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이 피의자, 용의자를 불러서 수사를 할 때는 조서라는 걸 무조건 작성해야 된다 그랬죠. 그 조서에는 진짜 온갖 시시콜콜한 내용도 다 들어가요.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맨 앞에 들어가고 맨 뒤에 도장 찍을 때 지문도 지문 찍자, 보통 지문 찍거든요. 그 다음 베테랑 수사관일수록 은근슬쩍 범행과 관련된 걸 유도하기 위해 온갖 거 다 물어봅니다. 뭐 현재 하시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뭐 어머니 건강하시죠? 뭐 기타 등등등등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신문조서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이외의 내용일지라도 모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사생활과 관련되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나머지 판례들 그럼 옳은 내용들 한번 가볼게요. 2번 판례는 너무 쉬운 판례죠. 네이버 찾아보세요. 구글링하면 쉽게 나오거든요. 된다 안 된다. 그딴 거 안 된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정만 갖고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고. 다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 불복한다면은 자 조문 가지고 물어본 문제예요. 비공개 결정 등을 다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정보공개법에서는 이의신청도 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도 정해놓고 있고 행정소송도 정해놓고 있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 얘네들 다 임의적 절차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따라서 이의신청 안 거치고 얼마든지 행심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이 4번 판례 내용이 그대로 담긴 조문도 존재하는데 정보 공개를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아무 상관이 없이 오히려 수익적이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법령의 위임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내용과 똑같이 정보공개법에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위임 없더라도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 구체적 위임 같은 거 정보 공개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 5번 문제 판결의 효력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네 말 맞았다. 처분 위법하다 할지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연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거 처분 날려버리면 난리 나겠다. 한때 때리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죠? 네, 사정 판결을 지금 묻고 있었던 문제죠. 젖잘싸. 비록 네 말이 맞지만 너는 졌음. 왜? 공익을 위해서. 다음 취소 판결의 이유가 절차하자다 또는 형식상 하자다. 그럼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이 절차하자에만 미치게 되죠. 따라서 다시는 절차 형식상 하자에 있는 처분을 되풀이하면 안 되지만 뒤집어 말하면은 그 절차 형식의 위법 사유를 보완하면은 얼마든지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했다 할지라도 기속력에 위반 저촉되지 않죠. 2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3번. 그럼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냐? 기판력이 판결의 주문에만 인정되는 것과 달리 기속력을 정확히 범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법원이 뭘 하지 말래야고 했는지까지 정확히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주문뿐만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이유 중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기판력과의 큰 차이죠.
따라서 모두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고, 자, 허가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이어왔는데 이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 판결로 날아간 거예요. 그럼 취소 판결의 효력은 판결 시,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 처분 시로 소급한다. 소급하죠. 취소 판결의 소급표에 따라 허가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따라서 설령 내가 허가 취소 처분에 개겨서 영업했다 할지라도 취소 판결의 소급표에 의해 무허가 영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허가 영업을 했던 거죠. 최근에도 빈출됐던 판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6번 무효 확인 소송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무효 확인 소송 물어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선지가 요거죠. 확인의 이익 필요한지 없는지. 민사소송에서는 이행소송, 돈 내나 같은 소송 가능하면은 넌 나에게 돈 갚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같은 확인소송은 이른바 독특한 소송 요건인 확인의 이익이라는 게 충족되지 않아서 각하시키지만 항고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에선 그런 거 필요하다 없다? 없다.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이행소송 같은 더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와라가 되죠. 다음, 자,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이 처분 위법하다,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 라는 건 모두 그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중대 명백한 하자의 존재를 밝힐 책임이 있죠. 증명 책임은 항상 어떻게 나누어진다? 유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요. 다음 3번이 정답이네요.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무효 확인 판결에 준용되는 것 맞지만 재처분 의무에 위반했을 때 들어가는 간접 강제, 행소법 34조에서 취소 판결에 대한 간접 강제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걸 무효 확인 소송에 준용시키는 규정이 없다 그랬죠. 법을 잘못 만들어 놔가지고. 따라서 간접 강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결론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고, 다음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과 취소 소송을 병합시키려고 한다. 무효랑 취소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모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 선택적 병합은 할 수 없고 오직 if, not을 갖다 붙이는 어떤 병합? 예비적 병합밖에 할 수 없더라. 동그라미였습니다. 다음 7번 국가배상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최근에 굉장히 좀 빈출되고 있는 판례죠.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원래 이중배상 금지 결과, 이중배상 금지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if 네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면은 보상금 먹고 떨어져야 하니까 뭐 하지 못한다? 그 밖에 국배법 등을 이유로 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이중배상 금지죠. 근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보상 청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청구를 했더니 배상을 받아버린 거죠. 실수로 공무원이 배상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 청구가 들어갔던 사례였고, 자, 올해 지방직 시험에 나온 것까지 고려할 때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문제와 관련된 하나만 공부하도록 할게요.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보상금이거든요. 이거 청구한 경우 거부할 수 없다라고 봤죠. 왜? 이중배상금지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배상 청구 못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이지 배상 받았다라고 해서 보상 못 받는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이거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게 국가유공자법 사례에선 그렇게 봤지만 군인연금법 사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추후에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인 보훈급여금 지급 청구 거부할 수 없고 줘야 된다.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영조물 책임에 있어서 첫 번째 요건이 되는 영조물은 맨날, 자, 영조물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두 줄. 어떤 권한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물건뿐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사실상 관리는 아주 젠틀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불법 점유하고 있었던 사례라 그랬죠. 국가가 시민의 땅을 불법 점유해서 도로로 만들었다.
라 할지라도 곡물, 즉 영조물의 성격이 인정돼요. 왜? 영조물이 꼭 적법한 권한에 기초한 것일 필요는 없으니까. 3번 올해 국가직에도 기출됐던 리딩 판례 중에 하나죠. 지자체장이 신호등을 설치했다. 그럼 지자체장이 사무 귀속 주체가 되는데 그 관리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맡긴 이상 경찰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국가가 무슨 부담 주체가 된다? 비용 부담 주체가 되고 국가배상법 6조에 따라 이렇게 사무 비용 부담 귀속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누가 책임지죠? 둘 다 책임지죠. 따라서 국가도 손배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음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이 뭘 해라 라는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른바 강학상 어떤 자기 의무를 인정해 주나요?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를 인정해 주죠. 비록 법에서 명확하게 공무원은 이거 해라 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을지라도 상식적으로 해야 했을 상황에서는 공무원은 했어야 한다로 읽어야 하더라. 4번도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8번 좀 어려운 문제였겠네요. 상대적으로 좀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 공부할 수 없는 부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재결 파트죠. 자, 1번은 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자, 우리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에 대해서 행소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반대로 몇몇 개별법에서만 원처분을 대상으로는 취소소송 못 걸고 반드시 행심 먼저 걸어서 재결 받은 다음에 재결 갖고 소송을 걸어라는 재결주의를 정하고 있는데 재결주의가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바로 감사원의 변상 판정이에요. 기출된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자주는 안 나온 내용이지만 조금 어려운 주제가 되셨을 텐데 이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은 재결주의가 적용되니까 원처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소송 걸 수 없고 재결의 성격을 갖는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걸 수 있더라가 돼요. 다음 행심을 청구해서 기각 재결을 받았는데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이 원처분주의의 결론이죠. 재결 취소 소송은 언제만 허용? 원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만 허용.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고유한 하자가 없대요. 자, 올해 지방직에 기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틀렸죠. 각하 판결이 아니에요. 무슨 판결? 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 2번이 정답이죠. 1번 선지 좀 어렵고 뭐 다른 거 좀 어려우셨다 할지라도 2번 보고 정확히 맞춰주셨어야 되는 거고 왜 기각이냐? 재결 취소 소송에서 대상적 격은 재결이다. 즉 재결만 있으면은 무조건 본안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해서 고유한 하자는 소송 요건이 아닌 뭐다? 본안 판단 요소.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각하가 아니고 어떤 거? 기각이 나가야 한다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대체 고유한 하자가 뭔데 3번에서 말해주고 있죠. 재결에만 있고 원처분에는 없는 거. 그리고 그 유형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하자를 모두 포함하더라. 다음 4번. 영업자에 대한 어떤 제재 처분이 있었고 행정심판을 걸었더니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을 해줬고 그래서 변경 처분해줬대요. 그 말인즉 앞에 두 글자를 갖다 붙여줘도 돼요. 감액 경정해줬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일부는 이겨서 변경 명령 재결이 나온 거니까. 따라서 내가 깎아주고 남은 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 난 뭔 취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재결 갖고 써면 안 되죠. 재결은 나에게 유리한 수익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건데 이긴 거니까 일부분이긴 하지만 키워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거죠. 즉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 갖고 싸워야 하더라. 자, 어려웠던 문제 이렇게 넘어가고 9번 과태료와 관련된 과태료의 일반법이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옳은 것들을 찾아보래요. 전부 다 조문을 물어보겠네요. 자, 시간적 범위와 관련된 조문. 과태료 부과법이 개정되어서 행위시법에 따르면 부과 대상이었는데 재판시법에 따르면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됐다. 결론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거죠. 질서위반행위법은 기본적으로 과태료의 부과 성립, 그다음 부과는 행위시법에 따르지만 진정소급이 금지되니까 유리하게 바꾸면 어떤 법? 유리한 법에 따라 처리해 주죠. 따라서 여기선 재판시법이 적용됐던 거고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됐으니까 부과하지 못하게 되겠죠.
다음 니은 과태료 재판은 피고 행정청, 즉 과태료 부과관청 행정청이 아니고 어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이죠. 이게 항고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자주 빈출되는 조문이 돼요. 그래서 옳은 걸 일단 기억 맞았고. 다음 디귿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징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되게 맞는 말 같고 틀렸습니다. 그리고 해설지를 보셔도 아마 이거 왜 틀렸지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어디 그지같이 조문 가지고 장난친 게 아니고 20년 국가직 구급시험에 기출된 조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교수님들이 치신 장난입니다. 출제 교수님들이요. 제가 친 게 아니에요. 자, 과태료의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가 아니라 과태료가 확정된 날부터죠. 과태료 때렸다. 그럼 때린 날로부터 5년,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이 더 이상 이의제기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없게 되어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지나면 시효 소멸하는 거고, 그럼 행위 종료된 날로부터 5년에 대해서 뭐가 붙어야 되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건 제척 기간이어서 두 조문을 교묘하게 짜깁기 한 굉장히 어려웠던 조문인데 이참에 많이들 틀리셨을 거라 생각해요. 정확히 구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리을 신분에 의해서 키워드 두 글자 성립이 중요하죠. 성립하는 행위에 없는 놈이 껴들면 없는 놈이 더 나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같이 묶여서 처벌받는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4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디귿 때문에 많이 혼동스러우셨을 거예요. 다음 10번 행정계획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말만 되게 길게 써 있지 행정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형량 명령을 잘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고려시켜야 될 걸 누락했다든지 뭐 정당성 객관성 결여됐다. 당연히 위법하게 되겠죠. 다음 2번이 정답이네요. 도시계획법상 정당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할지라도 도시계획법상 행정계획은 어쨌든 도시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처분의 성격을 갖게 되고 일반 처분은 효력 발생 요건이 어떻게 되죠? 고시하거나 공고해야 되죠. 즉 고시가 처분의 효력 요건이에요. 위법 적법까지 갈 것도 없이. 그래서 고시하지 않은 건 뭐 절차자를 구성해서 취소 사유가 된다가 아니라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아예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결론은 무효다 그 말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3번 행정계획에서 워낙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비록 비구속적인 계획일지라도 두 가지 요건 기본권 건드리고 나중에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적어도 무엇은 할 수 있다? 헌법 소원은 할 수 있다 라고 우리 판례가 보았고 4번 판례는 비교적 최신 판례고요. 제 기억엔 작년인가 재작년에 7급에는 벌써 기출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도면을 만들었는데 그 도면에 특정 토지, 뭐 A동이라고 해볼게요. A동이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명백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서 실수로 계속해서 이 A동을 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해버렸던 거죠. 그런 것은 아예 결론적으로 정당한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무효로 본 사례예요. 중대 명백한지가 문제됐던 사례인데 그래서 키워드 동그라미 쳤죠. 명백했다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다소 지엽적인 판례이긴 했지만 최근에 7급에서 기출된 내용인 만큼 꼭 9급 수험생들께서도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사인의 공법행위 옳은 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는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반 국민, 사인이 행하는 행위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죠. 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이 40조에 있죠. 물론 40조라는 조문 숫자는 전혀 기억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신고는 어떤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만 규정 있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40조의 내용은 그 자체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보셔야 되는 조문입니다. 다음 2번도 틀렸네요.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된다도 틀렸죠. 즉 영업신고가 설령 식품위생법상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내가 장사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면은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적법한 신고조차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자기완결적 신고일지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보죠. 다음 3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올해 7급 시험, 그러니까 제 촬영일 기준으로 제가 지금 추석 연휴가 막 시작하는 주에 촬영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국가직 7급 시험이 있었죠. 거기서 이 3번 선지랑 동일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뒤집어 가지고요. 사인의 공법행위, 죄송해요. 동그라미가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잘못 읽을 뻔했네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것이 상대방이 도달한 후일지라도 언제까지는 취소 철회할 수 있다? 그에 기초한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걸 판례로 바꿔보면 어떤 판례였죠? 공무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라 할지라도 언제까지는 다시 사표 돌려받을 수 있다? 의원 면직 나기 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뒤집어 읽으면은 언제부터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의원 면직 난 후부터는 끝났다. 사표 수리되는 순간 끝이다 그 말이죠. 요거가 출제가 됐습니다.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은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당연히 X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다음 4번이 그럼 정답이겠네요. 좀 찾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복지라는 두 글자 보고 행위요건적 신고 찾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나 지원금 등을 주기 때문에 심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런 복지 주택 설치 신고라든지 어떤 노인 장기 어떤 등등등 이런 복지와 관련된 건 전부 다 뭐다? 행위요건적 신고. 따라서 형식적 심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도 할 수 있고 바로 여기 부적격자들 이거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거 구라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등도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다. 기출됐던 판례이기도 해요. 4번이 옳은 선지 정답입니다. 다음 12번 행정소송 당사자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일지라도 그러면 원고 적격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제3자인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직 법률상 이익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자도 법률상이 있으면 원고 적격이 있고 2번 판례는 수녀원 세 글자 보시고 맞추시면 되죠. 이런 판례는 너무 땡큐다. 왜? 수녀원이 소송 걸 수 있다 없다? 없죠. 누가 거셨어야 된다? 수녀님이 걸었어야 된다. 왜?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 건 수녀님이었으니까. 따라서 수녀님이 어떤 환경상 이익 침해받는 거 이유로 수녀원이 그걸 다툴 원고 적격은 없었던 거. 왜? 단체랑 구성원은 전혀 별개의 주체니까. 다음 3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판례예요. 어느 학교 폐지 조례 판례일까요? 네, 두밀분교 폐지 조례 사건이죠. 그거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례, 즉 처분적 조례였고 그때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고 그 조례를 공포한 누구? 지자체장이 되는 건데 교육에 관한 지자체장은 누구죠? 교육감이죠. 따라서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맞고 정답은 4번입니다. 요랬던 사례죠. 교육부 장관이 A, B 국공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중 2명을 제청합니다. 대통령이 A를 임명을 했고 장관이 추천받았던 사람 중에 C, D는 떨군 거죠. 제청 제외를 한 거예요. 자, 이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냐? 야, 제청 제외당한 너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A를 임명해서 어쨌든 널 떨어뜨린 거니까 비록 이 제청 제외는 처분성이 있지만 이걸 다툴 소의 이익은 없고 뭘 다퉈라? 대통령이 너를 임용 거부한 걸로 봐서 대통령의 임용 제외 처분을 다투어야 하라. 까진 다 맞아요. 근데 마지막이 틀렸죠.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피고는 그 처분권자가 대통령일 때 누가 피고? 소속 장관이 피고죠. 국가공무원법 조문이에요. 기억하셔야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자체도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따라서 장관이 공무원인 국공립대학교 교수님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장 후보자로 임용 제청하지 않은 거는 결과적으로 해당 조문이 적용됨에 따라 그 대통령 임용 제외를 다투는 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속 장관인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중요하자 좀 어려운 판례였습니다. 4번이 정답. 다음 13번 강제 집행 옳지 않은 거 가볼게요. 자, 대집행이네요. 대집행을 하는데 들어눕고 위력, 실력 행사에서 대집행을 방해한다. 누구 불러야 되죠? 네, 경찰 부르면 되죠. 경찰 불러서 경지법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다음, 대집행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은 우리 아까도 본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대집행은 누구한테 유리하죠? 행정청한테 유리하죠. 행정청이 모두 증명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3번이 틀렸네요. 여기까지는 맞죠. 자주 나오는 건축법 조문이고 내가 건축법 조문까지 알아야 되냐? 아셔야 되죠. 워낙에 빈출되니까. 그리고 이 건축법 조문은 행기법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박혔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반복해서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도 중지해야 되는 것까지도 맞습니다. 근데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징수는 하라고 보죠. 빈출되는 내용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4번 우리 수험행정법에서 유일하게 상속 안 되는 것 딱 하나 그게 바로 뭐죠? 이행강제금이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상속될 수 없더라. 동그라미입니다. 다음 14번 제재처분 옳지 않은 거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중요한 또 행기법 조문이죠. 아니 행기법 왜 이렇게 좋아하냐 너는. 좋아할 수밖에 자주 낼 수밖에 없죠. 좋아한다기보다는. 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올해 국가직 7급 시험에서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 최근에 치러진 요거 올해 9급 시험에 그대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행기법 조문입니다. 원래 제재처분은 법 위반 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지나면 할 수 없지만 네가 4가지 경우에는 5년 지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나온 거죠. 처음부터 어떤 인허가 등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5년 지나도 할 수 있다라고 보죠.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는 요 조문 가지고 장난쳤죠. 저 중대한 과실만 경과실로 바꿔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행기법은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다음 2번 행정절차법 새로 생긴 조문입니다. 법 위반한 사실을 공표할 때는 일반론적인 내용이죠. 사전 통지해주고 의견 제출 기회를 거쳐라 라는 행정절차 잘 거치라는 내용이 행정절차법에 또 신설이 됐어요. 이런 법 위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요.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 작년 7급에 기출된 내용이 됩니다. 일정한 내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데 그 법이 제재 처분 받을 사유도 되고 동시에 형사 처벌 받을 사유도 된다. 그러면은 형사 유죄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는 꼭 제재 처분 먼저 할 수 없는 것이냐 아직 모르니까가 아니다 그 말이죠.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일지라도 얼마든지 제재 처분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뭐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3번이 틀렸고 4번도 행기법 조문이고 그냥 일반론적인 내용입니다. 제재처분의 근거법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기타 등등등을 명확하게 규정해라. 법률 요구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된 거죠. 행기법 조문 읽어봤습니다. 다음 15번 허가 옳은 걸 가볼게요. 자,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 다 지나고 나서 기간 연장 신청했다. 그럼 나는 이거 기간 연장 신청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유효기가 지난 순간 허가는 어떻게 되죠? 실효되죠. 결국 이 기간 연장 신청을 읽을 땐 뭐라고 읽어야 된다? 신규 허가 신청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행정청은 허가 요건을 다 새로이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죠. 옳은 내용 1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다소 이론적인 내용이었지만 올해 국가직 7급 시험 문제를 봤을 때 통설적인 교수님들이 오케이 하시는 이론들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허가와 특허는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여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근데 꼭 신청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더라. 누구는? 허가는. 즉
특허는 반드시 네가 신청이 있어야만 내가 특허해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데 강학상 허가는 신청 없이도 알아서 해줄 수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집합 금지 해제 딱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코로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합 금지 해제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시민 여러분 다시 4명이든 40명이든 400명이든 모이셔도 됩니다. 허가예요. 원래 할 수 있었던 거를 코로나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잠깐 못하겠다 다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럼 집합금지 해제 우리가 신청해서 해줬나요? 알아서 해주나요? 알아서 해주죠. 따라서 허가는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올해 7급 시험에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나오기 괜찮습니다. 다음 3번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3년 연속 기출됐던 내용이죠. 의제된 인허가는 일반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일부만 인허가해주는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이상 내가 의제된 인허가에만 하자가 있는 것 같다. 주된 처분엔 하자 없는 것 같다. 라고 판단되면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해 주세요라는 소송도 얼마든지 허용되는 겁니다. 다음 4번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즉 갱신기간이죠. 갱신기간에 내가 갱신 받으려면은 1번 갱신 기간 내에 갱신 신청하고 갱신까지 받아야 된다인가요? 갱신 기간 지나기 전까지 갱신 신청만 하면 된다니까요.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갱신 신청만 제대로 했으면은 그 갱신 기간 끝나도록 갱신 가부 결정 없었을지라도 처분 이력은 상실되지 않더라. 결론 갱신 신청만 제때 하면 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또 조문이네요. 행정심판은 여러분 조문이 너무 중요하죠.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자 청구기간 문제. 행정심판은 안날 90일, 있은 날 180일. 근데 180일은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있으면 180일 지나도 할 수 있더라. 다음 행정심판 청구는 말로는 못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비록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진 않지만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이 틀렸죠. 그럼 3번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는데 행심위를 그러니까 위원들 모여서 회의하길 기다리기엔 너무 진짜 급하다. 그럼 위원장이 위원들 모일 것도 없이 직권으로 위원회 심리결정을 가름하는 결정할 수 있더라. 이것도 행정심판에만 인정되는 행정소송과 다른 독특한 조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조문이 되는 거고 다음 4번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모두 똑같죠. 직권심리. 네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얼마든지 심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였습니다. 다음 17번 처분에 하자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무권한자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건 맞죠. 그렇지만 암기 꼭 하셔야 될 판례. 의원 면직 처분은 일반적인 처분과 다르다. 왜? 너의 사직의 의사를 소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에 불과해서 재량이 없으니까 거의. 따라서 비록 5급 이상 직원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장이 잘랐다 할지라도 당연 무효가 아니고 뭐에 불과하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뭐가 없으니까 중대성이 없다. 라고 우리 판례가 봤죠.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은 뭘 물어보는 걸까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시가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합의제 행정청은 처분시라는 말을 이런 말로 표현하죠. 의결시. 위원들이 의결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결시 기준으로 판단해라. 결국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 3번 그냥 거저 드시라고 가져온 선지가 되는 건데 그냥 말만 길게 써있지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중대 명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중대 명백성은 어떻게 하냐? 온갖 거 다 살펴봐라. 이런 거 열심히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들이니까 온갖 걸 다 살펴봐야 함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다음 과세 처분이 있은 후에 그 근거법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 소급표가 설령 미치지 않을지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 강제징수, 체납처분 나아가는 것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돼서 허용되지 않고 위법의 정도도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고까지 보죠. 4번도 동그라미였습니다. 다음 18번 공사법 관계, 사실관계 판례들 잘 구분해 봐야겠네요. 자, 조합과 조합
사업장 조합 임원 사이에 선임 해임 등, 즉 조합의 간부 자리를 놓고 내분이 생겼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 그 공적 사업 그 자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냥 니네끼리 내분 난 거잖아요. 요거는 단순히 뭘로 봤다? 사법관계로 봐서 민사소송으로 봤죠. 다음 2번이 정답이네요. 작년에 기출됐었죠. 우리 구급시험에서도. 자원회수시설 6글자 보고 맞추셔야 돼요. 그냥. 왜?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판례들은. 민사소송이었죠. 사법관계로 봐서. 즉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이었는데 그 위탁 운영 협약의 법적 성격을 우리 판례 공법상 계약이 아니고 뭘로 봤다? 사법상 계약으로 봐서 민사소송 걸었어야 했던 사례. 정답입니다. 다음 3번. 올해 국가직 구급시험에 기출됐던 거죠.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하면서 일정 기간 내로 반환해라 라는 부관을 붙였을 때 그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이 부관상 의무에 따른 공법상 의무인 걸로 우리 판례가 봤습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봤고요. 자, 석탄산업법에 따른 여러 가지 돈 달라는 소송 전부 다 일종의 손실보상에 좀 준하는 걸로 봐가지고 전부 다 당사자 소송으로 우리 판례가 봤습니다. 지엽적인 사례들을 갖지만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다음 19번 손실보상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녀지 수용 청구 보시는 순간 어떤 게 생각나셔야 되죠? 형성권. 제가 자주 출제하죠. 워낙에 자주 교수님들 좋아하시니까. 따라서 설령 토수위가 그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수용은 된다. 왜? 형성권이니까. 따라서 내가 그 재결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소송은 이미 수용됐으니까 돈 달라고 하는 보상금 소송이 될 거고, 그럼 보상금 소송의 피고는 보상금을 줄 의무가 있는 토수위가 아니라 누구? 사업시행자가 된다. 동그라미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올해 7급 시험에 기출됐죠.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취득 보상합의 사법상 계약이죠. 그럼 네가 도장 찍은 이상 잠깐만 내가 너무 보상금 낮게 사인한 것 같다.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할지라도 법에 따라 추가 보상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도장 찍으랬냐. 한번 도장 찍는 건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판례죠. 2번이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3번. 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은 다이렉트로는 갈 수 없다. 왜? 토지보상법에서 특별한 절차인 수용재결 절차와 특별한 불복 절차를 두고 있으니까. 따라서 먼저 재결 절차 거쳐서 거기에 불복하면은 토지보상법 83조에서 85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이라는 독특한 불복 절차로 가야 하지. 그런 거 싹 쌩까고 일반적인 절차인 민사소송 곧바로 가는 거 소외이익이 없죠. 허용되지 않는 거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토지보상법 85조 1항의 조문이에요. 토수위의 재결에 불복할 때 내가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냐? 이의신청 안 하면은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만약 이의신청 거치면은 이의신청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기준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되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10월 1회 마지막 문제네요. 행정 절차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는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하는 사항은 절차법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 시행령은 어느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교육훈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야 엎드려 이런 거에만 적용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생도의 퇴학 처분 같은 건 교육훈련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2번 판례. 행정청이 어떤 개발사업 승인 등을 해주면서 야 우리끼리는 나중에 혹시나 내가 어떤 불이익한 처분한다 할지라도 청문 없는 걸로 하자 라고 협약을 체결한다. 가능하다. 안 된다 그랬죠. 네가 뭔데 행정절차법에 청문 절차를 배제시켜요. 그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죠. 다음 3번. 올해 지방직 시험에서 요 내용을 틀리게끔 출제를 했었죠. 불이익 처분의 어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가 말 그대로 당사자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우리 법에선 등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행정 절차는 누구한테만 적용된다? 당사자 등한테만 적용되는 거고, 걔네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당사자 등의 개념이 굉장히 오랜만인 올해 구급시험에 지방직시험에서 기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절차법 3조 2항 9호에 따라 병역법에 의한 징집, 소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맞아요. 그치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아무런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에 대해서는 절차법이 적용되죠. 두 가지 내용을 혼합시켜서 좀 난도를 높였던 문제가 되는 거고 정확히 양자 구분해서 기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딩 케이스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10월 1회 모의고사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